안녕하세요. 나마비루 동생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 초반 초인기를 끌었지만 일본 방송계에서 외면받은 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98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타치바나 케이타. 그는 댄서와 DJ였던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음악을 접하기 쉬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형과 여동생도 나중에 아이돌로 활동했죠. 아무튼 그의 인생은 2000년에 만난 두 사람을 통해 크게 변합니다. 바로 치바 료헤이와 오카다 류이치. 그는 댄스 스쿨을 같이 다니며 이미 친구인 상태였죠. 이렇게 세 사람은 윈지를 결성합니다. 그들의 나이 15살 정도였죠. 윈지는 메이저 데뷔 직전 4개월가량 요요기 공원이나 시부야 길거리 공연을 하며 경험과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탁월한 퍼포먼스에 8,000명을 모으는 등 눈길을 끌었죠. 현재와 비교해서 일본 음악업계가 아직 활력이 있던 2001년 윈지는 Forever Memories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데뷔 초 케이타는 5옥타브를 넘나들 정도로 미성이었습니다. 아직 변성기가 오기 전이어서 당시 본인이 낼 수 있는 음역대가 너무 높아 그를 여자 목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도 꽤 있었죠. 길거리 공연을 통해 경험을 쌓긴 했지만 윈지의 뒤에는 라이징 프로덕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윈지는 다른 아이돌과 다르게 케이타를 보컬로 하고 나머지 두 멤버가 코러스나 랩을 맡는 특이한 구성을 취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라이징 프로덕션의 가수들에게도 잘 보입니다. 한때 일본 여자 아이돌 랭킹을 휩쓴 스피드 역시 히로코와 아이리코만이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두 멤버는 댄스에 집중했죠. 이런 구성 탓에 케이타는 거의 솔로로 모든 곡을 소화하고 춤까지 춰야 했습니다. 아무튼 윈지는 데뷔와 함께 대박을 칩니다. 데뷔곡은 23주에 걸쳐 오리곤 차트에 오르는 등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노래뿐 아니라 춤과 외모도 탁월한 편이어서 금세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또 세 번째 싱글인 패러독스로 일본 유선 대상의 최우수 신인상을 획득하는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데뷔 후 6년 연속 홍백 가업전에 나서기도 하고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수상도 아홉 차례나 하는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그들에겐 역경이 있었죠. 인기를 끈 윈지지만 그만큼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아 의문을 삽니다. 여기에는 여러 썰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자니스의 견제로 인해서였다는 썰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니스는 일본 초대형 연예 기획사로 남자 아이돌을 육성해내는 곳입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은 거의 모두 자니스 소속이었고 이들이 여성 팬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을 변화시킨 것이 윈지의 존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니스가 윈지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졌습니다. 일본엔 TV 아사히의 뮤직 스테이션이라는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가수다 하면 보통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는데요. 하지만 윈지는 이런 메이저 방송에 한 번도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타가 솔로 때 혼자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한 적이 있으나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뮤직스테이션 입장에서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게 과거 시청률이 안 나오던 뮤직스테이션을 빵 터뜨려준 게 자니스의 히카루 켄지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그룹인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춤추며 노래했죠. 히카루 켄지는 뮤직스테이션에 200회 넘게 출연했고 이를 계기로 망해가던 뮤직스테이션의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이후 뮤직스테이션과 자니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담인데 동방신기도 일본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코다쿠미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했던 게 최초의 출연이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윈지는 자니스에게 눈엣 가시였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니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폭제였을 텐데요.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자니스는 어느 순간부터 실력 있는 아이돌보다는 친근한 아이돌을 내세웠습니다. 스마프가 대표적인 예시이죠. 예능 활동 등을 하며 인기몰이에는 성공하지만 부작용으로 후배 아이돌들의 실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케이타는 아이러니하게 이 역경이 정말 고마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데뷔 초의 기세로 TV에 차례차례 출연하였다면 그는 진작에 망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담인데 2019년 자니상이 타결했을 때 케이타는 트위터에 추모 메시지를 올리며 대인배란 소리를 듣죠. 케이타는 자니상이 안 계셨다면 저는 노래하고 춤추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무튼 일본 내 방송 출연이 막히자 윈지는 해외 활동으로 눈을 돌립니다.
2004년부터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에 진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앨범 4개가 연속으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일본인 최초의 쾌거를 달성했고 2006년엔 우리나라 MKMF, 2008년엔 아시안송 페스티벌로 내한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저는 요해입니다. 요로시쿠! 여러분, 케이타입니다. 너무 케이타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2015년) 통일 한마음 문화축제에 초청받아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통일과 관련 없는 일본 가수가 뜬금포로 출연했지만 윈즈는 정말 열심히 라이브를 하고 갔죠. 겉으론 승승장구하나 있는데 해외 활동을 하며 윈즈는 속으로 큰 좌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엔 J-팝이 가장 우수하다고 느꼈는데 아시아의 수준이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죠.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조짐을 2000년대에 느꼈고 이대로 같은 방식을 고집하면 몇 년 후면 우리는 사라져버리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로 불리고 있는 이상 윈즈도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죠. 리더였던 류에이 역시 해외를 돌며 한국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엔카 느낌의 가요가 많아서 솔직히 매료되지는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아티스트가 많아지고 이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순수하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치고 올라오는 K-팝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죠. 당시 빅뱅, 소녀시대 카라가 등장해 아시아권을 휩쓸었던 때입니다. 이에 보컬인 케이타는 노래의 한계를 느끼며 2008년에 로스앤젤레스로 보컬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의 보이스 트레이너 밑에서 레슨을 받았는데요. 2주 정도밖에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기간이 큰 공부가 됐다고 하죠. 그는 레슨뿐만 아니라 스트릿 라이브를 보고 크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조차 실력이 출중한 것에 느낀 게 많았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에게는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스트릿 라이브를 보고 그들의 높은 레벨에 충격받았다. 난 일본이었기에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윈즈는 미국의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했던 빅뱅의 지드래곤과 손을 잡고 레인 이즈 벌린을 발매했습니다. 당시 빅뱅은 아직 일본 데뷔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 윈즈는 빅뱅과 함께 콜라보를 하고 그들의 실력을 흡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음악 업계에 남겨지지 않기 위하여 2010년부터 케이타는 본격적으로 작곡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악곡 제작 기계를 자비로 사고 공부에 매진했죠. 일하는 시간 빼고 거의 다 작곡 공부에 올인했고 그는 그 2년간 전 세계의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곡의 전 과정을 프로듀스하며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케이타의 열정에 멤버인 류이치는 엄청 놀랐다고 하죠. 그가 만든 멜로디를 듣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윈즈는 똑똑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돌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았죠. 케이타는 15살 데뷔 때 부른 Forever Memories를 40살까지 계속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입니다. 변성기 전의 노래를 성인이 되어서도 할 수는 없죠. 나이에 맞게 퍼포먼스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언제까지나 그 모습에 갇혀있을 수는 없었죠. 2013년 케이타는 12년간의 열애 끝에 마츠우라 아야와 결혼합니다. 류오헤이 역시 17년 일반인 여성과 결혼한 것을 발표합니다. 류이치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윈즈의 활동과 병행해서 올시티 스태퍼즈란 밴드를 결성해 락 뮤지션으로서도 기타리스트로도 활동합니다. 어렸을 적 기타리스트인 아버지를 보며 항상 꿈꿔왔던 일이죠.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며 15살이 아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물론 윈즈의 활동도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자니스 아이돌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이 되고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아이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연애와 결혼을 금지했던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엔 We Don't Need to Talk Anymore를 발표하며 J-팝의 테두리를 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케이타는 프로는 아마추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J-팝엔 악수회, 체키회 등
너무 많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이 있고 이런 일본 음악 시장이 J-팝을 점점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J-팝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엔 유이치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윈즈를 떠나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료헤이와 케이타랑 함께 보는 날들은 둘도 없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윈즈를 계속 응원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멤버는 아직도 활발히 윈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 22주년이 되는 2022년 3월 14일에는 도쿄돔 시티홀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지 않고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거듭나며 인기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보답받지 못해 힘들지 않나요? 란 질문에 윈즈는 원래 노력은 보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력은 성공 확률을 올리기 위한 준비일 뿐이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으면 더 노력해서 다음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몇몇 분께서 댓글을 통해 윈즈에 대해 다뤄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2000년대 초 윈즈를 본 기억이 전부였는데 아이돌로 멈추지 않고 프로듀서로서 아티스트로서 성장한 그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도 감사합니다. I wanna